만일 내가 운영하는 식당이 이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다면 타격이 클 수밖에 없겠죠. 그렇다면 이때 처분을 받은 당사자는 어떻게 대응을 하면 될까요? 우선 처분 당사자가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인데요. 가장 먼저 이 처분청에 다시 한번 이 해당 처분에 대해서 검토해달라라고 하는 이의 신청, 그리고 처분한 행정청의 상급 행정기관의 판단을 받아보는 행정심판, 마지막으로 처분의 적법성에 대해서 행정법원의 판단을 받아보는 이 행정소송으로 나뉘어집니다. 오늘은 이 행정심판 제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텐데요. 이 행정심판 제도는 쉽게 말해서 행정기관이 내린 처분이 부당하다고 생각될 때 그 상급 행정기관의 판단을 한번 요청해보는 제도입니다. 그런데 행정처분의 적법성을 행정기관이 또 판단하다 보니 아무래도 처분을 내린 행정청의 입장에서 판단이 내려지는 경우가 많은데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행정심판의 이점은 분명히 또 있습니다. 첫 번째로 비용이 저렴합니다. 이 행정소송과는 달리 또 패소를 해도 상대방 변호사 비용까지 부담할 필요가 없고요. 두 번째로는 또 신속하죠. 행정소송이 1년 혹은 그 이상도 걸리는 데 비해서 이 행정심판은 훨씬 빨리 끝이 나고요. 마지막으로 행정소송 전에 또 한 번 더 이 처분의 적법성에 대해서 판단을 받아볼 기회를 가진다는 것도 큰 이점 중 하나입니다. 자, 그렇다면 이 행정심판에서 굳이 또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? 첫 번째는 처음부터 가장 효율적인 대응을 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인데요. 자, 예를 들어서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는데 그냥 행정심판만 청구하는 건 의미가 없죠. 일단 이 처분을 정지부터 시키고 나는 영업을 계속하면서 행정심판을 별도로 진행을 해야 되는데, 이런 경우는 집행정지 신청이랑 행정심판을 같이 진행을 해야겠죠. 결국은 실질적인 피해를 줄이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 단순히 행정심판을 제기해서 처분의 적법성만 다툴 게 아니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모든 법적인 방법을 모색해야 하는 겁니다.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심판 단계에서부터 이 변호사를 선임하시는 것이 좋고요. 또 둘째, 행정심판의 특성상 전문성이 필요합니다. 행정심판위원회는 대부분 변호사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 또 서면 심리를 원칙으로 합니다. 또 이런 대다수의 변호사들이 다 소장이나 준비 서면, 그 외에 뭐 각종 법률적인 제출 서면들을 작성할 때 다 자기들만 쓰는 어떤 일정한 형식들이 있거든요. 따라서 이 법률 전문가가 보기에 좀 설득력 있는 주장이랑 근거를 좀 제시해서 서면을 작성해야 되는 거죠. 그런데 이 실제로 많은 분들이 자기 스스로 셀프로 이제 소송을 진행하시거나 심판을 진행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좀 글을 쓰시다 보면 감정에 호소하실 수밖에 없는데 이건 사실 효과가 없습니다. 법리적인 주장과 증거가 좀 체계적으로 정리가 되어야 하죠. 마지막으로 행정소송까지 반드시 고려를 하셔야 하기 때문입니다. 이 행정심판은 행정소송보다 인용률이 사실 현저히 낮은 것이 현실입니다. 그래서 처음부터 행정소송까지 예상하고 준비를 하시는 게 사실 제일 중요한데요. 이 행정심판에서 어떤 주장을 하고 어떤 증거를 제출을 하느냐가 나중에 행정소송에서도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. 최근에 제가 맡은 식품위생법 위반 사례를 한번 보면 그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식당에서 행정심판 단계에서부터 이제 저를 찾아오셨는데요. 집행정지 신청으로 우선 영업을 계속 하시면서 또 본안심판에 대응을 해서 본안심판에서도 또 좋은 결과를 받으신 적도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어려움에 처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저한테 상담을 요청해 주시면 더 많은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